제가 이제 그 응담을 하고 또 면담을 하고 이런 걸 많이 하다 보니까 주로 이제 일을 미루는 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사람들이 와서 저한테 상담을 할 때 물어봐요. 이런 그 일을 자꾸 미뤄서 되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데요. 일이 밀리니까 무기력하고 그런데 어떻게 고칠 수 있나요? 제가 가장 많이 들은 게 그럼 어떻게 꾸물거리면 고칠 수 있냐고. 맞아요. 고치게 해주세요. 네, 그래서 보면 되게 어떤 그 팁 같은 걸 알려달라는 거예요. 네. 그럼 이제 방법을 알려주잖아요. 그럼 대부분 조금 나아지는 것 같다가 다시 와서 결국 안 된다는 거예요. 와. 왜 그럴까 생각해봤더니 왜 개인차가 되게 커요. 개인차 정반대 성격의 꾸물이들이 존재하는데 똑같은 방법을 시킨다고 하면 효과가 동일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저희 그 연구팀하고 도대체 꾸물거리는 사람들은 도대체 몇 가지 하위 유형이 존재하나 이런 것들을 이제 그 문헌을 찾아보고 여러 경험적인 것들을 합쳐서 이거를 해봤더니 그게 5가지가 있어요. 아, 5가지 꼬물이들이 있는 거예요? 예, 똑같이 일은 미루는 거는 다 한 목소리지만 네. 유형이 다른 개인차가 존재하는 거예요. 어. 아까 보니까 조금씩 일이 밀리고 계신 거라면 네. 이 중에 어떤 유형이 나한테 좀 더 많이 와닿는가 오. 이거를 좀 생각하시면서 들으시면 좋겠어요. 다 다를 것 같아요. 다 네. 다를 것 같아. 그 첫 번째는 비현실적인 낙관주의자들이 있어요. 오. 어. 이런 사람들 흔히 하는 멘트가 이거죠. 한 2시간 하면 되겠지. 해보면 10시간씩 걸리는 거예요. 저예요. 그 자체가. 예, 바로 그러니까 나왔네. 이게 바로 나왔다. 저예요. 그렇게 있어요? 저는 보물지도 준비할 때 이제 전날쯤 되면 한 저녁 먹고 2-3시간이면 하겠다. 하지만 12시가 넘어가요. 그러시군요. 저는 정말 오래 걸려요. 뭘 하든 그 계획 세운 것과 실질적으로 들어간 시간을 비교를 해보면 정말 차이가 많이 나요. 그게 가장 전형적인 거예요. 비현실 낙관주의자가 내가 어떤 일을 하기 전에 얼마 시간이 걸리겠지 예상하는 시간 있잖아요. 네. 그다음에 실제로 그 일이 끝난 다음에 소요된 시간을 비교하면 간극이 커요. 네. 예. 근데 이제 한 가지 좋은 거는 이런 분들이 성격이 좋아요. 성격이 좋은데 오히려 이제 그렇게 하고 만약에 12시까지 넘기게 되면 그 다음날 알람을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20개를 맞춰요. 왜냐하면 생각보다 예상된 시간보다 늦어졌기 때문에 우리의 몸이라고 하는 거는 규칙적이니까 다시 그 시간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또 잠자는 시간이. 네. 그래서 첫 번째 이런 분들은 성격이 되게 좋은데 실제로 그 일에 걸리는 시간을 너무 과소평가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비현실의 낙관주의자들이 있어서 또 이런 분들은 대화를 하실 때도 보면 아마도 또는 어쩌면 이런 말들을 많이 사용해요. 확실한 말을 몇 시에 만나자고 할 때도 몇 시칼 이게 아니라 뭐 한 12시쯤 이런이라든지 네, 이런 말들을 많이 하는 거죠. 그때쯤에 갈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네, 같았거든요. 어디야? 거의 다 왔어. 우리 보통 맞아, 전화하면 맞아. 거의 다 왔어. 거의 다 왔는데 뭐 한참 있어 오잖아요. 지금 출발했는데. 봐봐. 아니, 그 정도는 아니에요. 네. 두 번째 유형은 자기 비난형인데요. 제가 이제 이 얘기를 할 때마다 늘 마음이 아파요. 이 자기 비난형인 분들은 자기가 만약에 한번 일을 미뤘잖아요. 그러면 이게 자기한테 되게 자책을 많이 하게 돼요. 바보 이렇게. 내가 또 일을 또 미뤘다고 또 생각하는데 미뤘어. 이런 분들이 아이고. 다른 사람한테 좋은 사람일 경우 되게 많아요. 아이고. 딴 사람 일해줄 때는 되게 열심히 해요. 그런데 막상 자기가 이제 어떤 일을 해갖고 했는데 일이 밀렸어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정신 승리를 못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내가 게을렀다고 생각을 해요. 자기한테 채찍질을 한단 말이죠. 자책을 하고 그렇게 되면 어때요? 자책하고 나니까 되게 기분이 우울해지잖아요. 그렇죠. 근데 문제는 기분이 우울해지면 나의 에너지가 줄어들죠. 네. 그렇게 되면 새로 어떤 일을 새로 시작하는 힘이 부족해요. 그럼 또 일이 또 밀려요. 그럼 다시 또 내가 딱 또 자책을 해요. 악순환이 되겠네. 예, 그렇게 하고 또 우울해지고 다시 일이 밀리니까 점점 더 이 악순환 사이클이 커지는 거죠. 그래서 이게 자기 비난형인 분들이 우울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제일 안 좋은 꾸물이네 저기. 그런데 이제 이게 또 다른 분들은 이분들이 얘기할 때 사람 참 좋은 사람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일해줄 때는 또 훨씬 유하고 다른 사람 도와주려고 하는 것도 많은데 막상 내가 내 일을 할 때는 되게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되게 엄격하게 이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저런 부분이 좀 안타까울 때가 있고요. 세 번째 유형이 흥미로운 유형이에요. 현실 저항형이 있어요. 현실 저항. 왠지 이쪽일 것 같긴 한데. 나야? 현실 저항형 약간 뭐 전문용어로 개김성이 풍부한 사람. 개김성. 예, 약간 개기 잘 저 개긴다. 되게 잘 개겨요. 근데 이 사람들은 일단 다른 사람이 뭐 할 일을 주잖아요. 일단 안 하고 싶은 마음이 많아요. 일단 알고 제끼는 거예요. 마음속으로는. 근데 겉으로는 이제 말을 못하겠다 말은 못하니까 네 알았어 이렇게 얘기를 대답은 잘해놔요. 그 다음에 속으로 안 해요.
남이 나한테 시키는 이런 거는 특히 안 해요. 되게 사람이 행복하려면 사람의 기본적인 욕구가 잘 충족돼야 된대요. 근데 이 욕구가 충족되는 게 세 가지가 존재하는데 하나는 지금 여기 얘기되고 있는 자율성. 자율성. 내가 나의 자유의지로 일할 때 사람들은 행복하고요. 두 번째는 유능성. 일을 잘할 때 잘한다는 느낌이 들어야 행복한 거고요. 세 번째는 관계성이라고 해요. 사람 사이 관계가 좋다고 생각할 때 내가 행복하대요. 이 세 가지가 인간의 어떤 기본적인 심리 욕구라고 얘기를 하는데 특히 이 현실 저항형인 꾸물이들은 나의 자유 의지가 침해되는 거를 못 참아요. 자, 네 번째 꾸물이 만나보시죠. 네 번째는 완벽주의형입니다. 근데 완벽주의자 중에서 모든 완벽주의자가 일을 미루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완벽주의라는 게 기준을 높게 세우고 열심히 달성하려고 애쓰는데 언제 미룰 겨를이 없잖아요. 네. 근데 완벽주의자 중에 일부가 꾸물거리는데 이런 사람들은 겉은 완벽주의자인데 속은 아닌 거예요. 예, 우리 제가 늘 잘 들 겉은 바삭하고 속은 촉촉하고 겉바속촉. 겉과 달라요 속이. 그러니까 겉으로는 액면은 완벽주의자인 거예요. 왜냐하면 그동안 그렇게 길러졌으니까. 헬리콥터 맘 밑에서 태어났더니 뭔가 겉은 완벽주의를 하고 다 아는데 속은 그거에 대해서 반대 마음이 자꾸 있는 거, 하기 싫은 거. 예, 이 마음이 두 개가 서로 싸우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사회가 그들에게 완벽주의를 부과하였다는 의미로 사회 부가 완벽주의자라고 합니다. 근데 실제로 한국 사회에 많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정말 공부를 내가 원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 잘해야 된다는 것들을 많이 이렇게 주입된 거죠, 자기한테. 그러니까 실제로 이게 앞으로 달려가려고 하지만 반대쪽에서 당기는 힘이 또 있는 거예요. 하기 싫다는 게. 양가 감정이 있구나. 그렇죠. 이 두 개의 끌어당기기가 하니까 옴짝달싹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일이 밀리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런 사람들일수록 다른 사람의 시선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씁니다. 남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우리 어머님, 우리 아버님, 뭔가 부모님의 기준이라든지 또는 선생님의 기준 이런 것이 많이 내면화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 건가에 대해서 예민합니다. 예, 주로 이제 실패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도 많고요. 자, 마지막 다섯 번째는 여러분도 해당될 수 있어요. 다섯 번째는 자극 추구형 꾸물이가 있습니다. 자극 추구? 자극 추구형은 뭐냐면 감각적이고 새로운 거 좋아하고요. 뭔가 새로운 거 배우는 거, 흥미로운 거 이런 거 좋아합니다. 맞습니다. 네. 쾌락주의자. 자극 추구 그 자체입니다. 아, 그래요? 네. 주로 어떻게 하시는데요? 이렇게 아무 자극하고 네. 농담이고 저는 계속 이게 뭔가 신선한 자극이 온다 싶으면 거기에 더 에너지를 받아서 막 더 하게 돼요. 필 받는 거죠. 예. 네, 그런 거 되게 살아있다고 느끼고요. 자극 추구하는 사람도 있고 이런 분들 중에 창의성이 높은 사람이 많아요. 실제 이런 자극 추구 성향인 사람들 중에 이 창의성이 높은 사람들한테 그 색종이 오리기 이걸 시켰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색종이 같은 거 이런 거를 오리는 거 이런 걸 하면 훨씬 잘해요. 창의성이 높은 사람들이 줄 따라.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람들이 중간쯤 가면 어떻게 되냐면 못할 것 같아요. 흐트러지기 시작해 이게. 아. 그러니까 중간에 항상 늪지대가 존재하는 거죠. 왜 그러냐면 자극성 형사는 앞으로 달리는 건 열심히 하거든요. 멋져. 그래서 일도 많이 벌리고요. 내가 막 신나갖고 일을 해요. 근데 이제 한 3일쯤 지나면 좀 힘들어지기 시작합니다. 작심삼일 있구나. 저도 일 많이 벌려요. 일을 많이 벌려놓고 실증이 좀 나거나 약간 뭔가 나한테 더 오는 게 없어요. 그렇게 되면 어떤 사람은 그때 같이 팀플하다가 잠수 타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가 막 일 벌려놓고 나서 나중에 보면 사람이 없어요. 내가 다 할게 했다가. 다행히 그 정도는 아닙니다. 아니, 보물지도 계속 나와야 돼요. 갑자기 이 자리 비어있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그 대신에 지루한 거 이런 거에 대해서는 인내심은 생각보다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나한테 생생해야 되는 거거든요. 살아있다 느끼고. 자극 추구 성향이 높은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일은 많이 시작하고 벌려놓지만 마무리가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거기에 뭐 항상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런 성향이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그래서 이 5가지를 말씀드렸는데, 근데 이게 사람이 한 가지만 갖고 있는 경우는 드물어요. 섞여 있는 거. 섞여 있는데 네. 그 중에 어떤 게 가장 높은 점수가 있느냐, 이렇게 그 프로파일이 개인 차가 있는 거죠.
그 심리학 실험 하나 소개할게요. 실험 좀 복잡한데 제가 좀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만성적으로 일을 미루는 꾸물이들, 그 아까 자가 진단 테스트에 한 25점 받은 사람. 네. 그리고 반대로 5점 받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완전 전혀 꾸물거리지 않는 사람. 네. 이런 사람들이 어떤 차이가 있을까라고 하는 거를 연구를 해봤어요. 30명은 절대로 꾸물거리지 않는 사람들, 30명은 늘상 꾸물거리는 사람들 이렇게 불렀어요. 궁금하다. 그런 다음에 어떤 과제를 주냐 하면 컴퓨터로 혹시 여러분 그 해보신지 모르겠는데 청기백기 게임이라는 게 있습니다. 청기백기. 청기 올려, 청기 올리지 말고 백기 내려 이렇게 네. 이런 거를 하는데 컴퓨터 버튼으로 누르게 해요. 화면에 청기가 올라오면 청기 올려 그러면 청기 누르고 백기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제대로 하면 정반응을 하고 틀리면 오반응이 있을 거잖아요. 근데 이게 조건을 두 가지로 나눴어요. 하나는 보상 조건에는 어떤 조건이냐면 내가 정반응을 할 때마다 연구자가 나한테 보상으로 1,000원씩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서로 버는 거니까 인센티브를 받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보상받는 조건이 있고요. 반대로 처벌 조건에서는 원래 내가 맡겨놓은 돈에서 내가 틀릴 때마다 내 돈이 1,000원씩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건 내 돈이 지금 나가게 되니까 지금 위기 상황이잖아요. 네. 강화와 벌이 이제 그렇죠. 네, 있네요. 그런데 보상 조건과 처벌 조건에서 꾸물이와 꾸물거리지 않는 사람의 보이는 패턴이 전혀 달라요. 어떻게 다르죠? 그래프를 보시게 되면 파란 색깔이 절대 꾸물거리지 않는 사람들이고요. 그 바로 옆에 자주 색깔로 되어 있는 조그만 그게 꾸물이들이에요. 문제 해결에 걸린 시간이 Y축인데 보시면은 보상 조건 때는 빨간색 사람들이 빨리 풀어요. 다시 말하면 보상 받으면 꾸물이들이 더 일을 빨리 해요. 네. 그런데 처벌 조건에 가면 상황이 반대가 되죠. 처벌 조건에 되면은 오히려 문제풀이에 걸린 시간이 꾸물이가 훨씬 더 많이 걸리는 거예요. 1,000원, 2,000원 뺏기는 순간 에이. 네, 마감 기한을 들먹이면서 자꾸 야단치는 거예요. 아이들한테도 너 언제까지 반드시 해야 돼. 지난번은 너 제대로 못했지. 이렇게 위협감을 주게 되면 우리 생각에는 정신 차려 잘할 것 같지만 오히려 더 불안해져 갖고 휩싸여서 일을 못하고 그냥 나가 떨어져 있는 거예요. 오히려 안 좋은 방법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제1조는 꾸물이가 불안 수준이 높은 사람이 많은데 그들을 불안하게 하는 위협 조건에 집어넣게 되면 이 일을 더 미루게 된다. 그래서 꾸물이와 같이 일할 때는 네. 마감 중심의 언어로 얘기하지 말고 시작 중심의 언어로 소통하라. 자, 그래서 두 번째 오른쪽 그림을 잠깐 설명하고 싶은데 이게 버튼 누르기를 하다 보면 계속 실패하잖아요. 실패할 때가 있죠. 연속으로 틀리는 거예요, 지금. 네. 그러면 보상 조건에서는 연속으로 틀려봐야 상관은 별로 없어요. 어차피 내 돈 나가는 건 아니니까. 네. 근데 처벌 조건에서 연속으로 틀린다는 건 이거 심각한 위협이잖아요. 네. 띵띵띵띵 돈이 빠져나가고 있는 거니까. 그래도 그런데 그때 꾸물이와 꾸물거리지 않는 사람이 태도가 바뀌어요. 그러니까 연속으로 많이 틀리게 되면 지금 실패를 계속 경험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럴 때 꾸물거리지 않는 사람은 오히려 그럴 때 신중한 모드로 돌아섭니다. 왜냐하면 연속 틀리니까 생각 정신 차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오답 노트를 만들면서 이렇게 어떻게 반응하면 내가 이걸 정답을 할 수 있지 이렇게 신경을 써서 조금 신중하게 반응하려고 하는데 꾸물이들은 반대로 그렇게 되면 너무 지금 막 위협감 있잖아요. 그러니까 미친 듯이 눌러요. 생각 안 하고 에란 모르겠다. 에라 모르게 그치 에라 모르겠다. 진짜 맞아. 맞아. 저는 그냥 아이 몰라. 네, 나 이렇게 몰라 그렇게 되거든요. 되는 거죠. 그렇게 완전히 돼버리니까 결국은 뭐냐면 그렇게 눌러버리게 되면 충동적으로 막 반응하게 되니까 수행의 질이 엉망이 되는 거예요. 그게 이중고입니다. 꾸물이들 같은 경우에 위협감을 느끼게 하면은 일이 더 미루게 되고 실패가 반복될 것 같은 경우는 되는 대로 누르기 때문에 포기를 하는. 이거 뭐 하다가 멘탈이 나가는 것 같아요. 멘탈 나가고 네. 모르겠다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통장 잔고도 나가고. 예, 그렇게 되면 총체적인 난국이 되는 거예요. 그렇네요. 그걸 파국이라고 하나 봅니다. 네. 생각보다 그 파국적인 사고 네. 이런 것들. 근데 그게 한 번 하게 되면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나랑 관련된 다른 사람도 스트레스 받을 거 아닙니까? 맞아요. 네, 그러니까 믿고 제끼게 됩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질문을 그러면 어떻게 시간 관리를 하면 좋은가? 네, 알려주세요. 또 이렇게 우리가 행동할 때 어떻게 하면 보다 더 일이 밀리지 않고 잘할 수 있는가 하는데 저는 이제 그냥 쉽게 할 수 있는 거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이제 어떤 일을 하셔야 될 기한 같은 게 있잖아요. 네. 다이어리를 적잖아요. 이렇게 네. 다이어리를 적는데 저는 참 신기하게 생각하는 게 다이어리 적는데 진심인 분들이 많더라고요. 저예요. 네, 다이어리 꼼꼼하게 적고 혹시 그 스티커 같은 거 갖고 계세요? 스티커 이만큼 있죠. 종이별로 이렇게 네. 예쁘게 적고. 네. 네. 생각보다 이 다이어리를 꼼꼼하게 적는 분이 많아요. 많고 계획도 많이 세우고 뭐 중요한 것도 체킹해놓고
근데 이제 다이어리를 적을 때 보면 아무래도 이제 뭐 이게 마감 기한 같은 걸 적게 되잖아요. 언제까지 뭐 할 거 이런 거 네. 체크하게 돼 네. 있잖아요. 그때 마감 기한 적으실 때 한 가지 이렇게 팁은 뭐냐면 만약에 뭐 6월 30일까지 해야 된다 이렇게 되면 6월 30일보다 이틀 전으로 마감 기한을 적어 놓으세요. 그러니까 6월 28일로. 여유를 좀 두라는 건가요? 네, 이틀이. 데드라인보다 이틀 전을 나만의 마감 기한으로 설정하라. 예, 이게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마감 기한을 너무 딱 맞춰 놓잖아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항상 수정할 밀릴 시간이 수가 있어요. 없죠. 수정할 시간도 없을 뿐더러 갑자기 장염 같은 게 걸리면 어떻게 돼요? 예상치 않은 일이 맞아, 생기게 맞아. 되면 그거를 기한을 못 맞추는 경우가 맞아. 많잖아요. 그래서 인생을 자체를 여기 데드라인 한 이틀 정도는 여유를 두는 것이 되게 행복해지는 중요한 그런 비결입니다. 그래서 데드라인보다 이틀 전을 새로운 데드라인으로 설정하라. 그래서 D-2라고 얘기합니다. 왜 이틀을 말하냐면 생각보다 우리가 이틀의 여유라고 하는 거가 삶에서 행복감을 준다고 해요. 네, 그래서 네, 그게 이제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인생에서 중요한 건 제가 생각할 때는요. 행동하는 15분이에요. 15분. 행동하는 15분. 왜 이게 15분인가? 저는 15분만 하면 이어진다고 봐요. 어떤 일이 시작할 때 필요한 건 15분이에요. 15분은 하면 이어져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 사고 단위를 15분이 아니라 1시간 단위로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다이어리에도 1시간 단위로 적잖아요. 네. 근데 이제 제 일화가 제가 미국에서 이제 학교에 있을 때 동료 교수들하고 이렇게 저 같이 회의를 하면 그때는 휴대폰이 없을 때였어요. 그러니까 다이어리를 항상 갖고 와서 회의 시간을 정해야 되고 이걸 맞춰야 되거든요. 근데 저는 1시간 단위로 되어 있는 다이어리를 쓰고 있었고요. 저 미국인 동료 교수들은 갖고 온 다이어리를 보니까 다 다른 다이어리인 거예요. 보니까 15분 단위로 적게 돼서 다이어리가 이렇게 커요. A4 형태예요. 예, 우리는 손에 드는 이런 거잖아요. 근데 봤더니 15분 단위로 체크를 하게 되는 거 이게. 그래서 제가 너무 좀 이렇게 잘게 쪼개서 인생 사는 거 아니냐. 그렇게 얘기했더니 그 사람들은 사고 방식이 이런 거예요. 1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60분이잖아요. 네. 60분이면 4개 15분 단위로 보면 4가지의 15분이 있는 거잖아요. 4가지의 다른 일을 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한 시간이.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1시간을 통으로 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1시간을 4가지의 다른 일을 할 수 있는 거로 보는 사람이 있으니까 어떻습니까? 생각보다 이 시간 관리나 이게 사람이 좀스러운 거가 아니라 오히려 자기 관리가 잘 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경험적으로 해보니까 15분 정도 어떤 일을 지속을 하게 되면 얘가 계속 이어져 가려고 하는 시동이 걸리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건 조금 다른 건데 제가 이제 이걸 미는 것 중에 하나가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몸이 찌뿌둥하고 이렇게 일어나기 싫을 때가 있잖아요. 오케이. 계속 일어나야 되는 걸 알지만 이렇게 몸을 일으키기 힘들 때는 특별한 수단이 필요합니다. 진짜 몸이 안 일어날 때 있단 말이죠. 최후 통첩을 하나요? 최후 통첩해야 되는데 아예 최후 통첩 자체를 안 들으려고 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요. 그때 이제 자기만의, 그건 자기가 발견해야 되는데 자기만의 몸을 일으키는 어떤 구호라든지 몸을 일으키는 주문이 필요해요. 주문. 사람마다 다 개인차가 존재하는데 일반적으로 많이 이제 얘기되는 것 중에 하나는 5초의 법칙이라는 책의 저자가 제안한 건데 내가 일어나기 힘들 때 이때 카운트다운을 역순으로 하는 게 도움이 된다는 거죠. 실제로 근데 그때 그냥 하는 게 도움이 아니라 네. 머릿속에 심상을 그려야 돼요. 많이 하는 심상은 우주선이 뭐 이렇게 올라가는 걸 상상하는 거예요. 이게 처음부터 하나 이렇게 때 5, 4, 3, 2, 1 그러면 불꽃이 탁 치면서 올라가는 느낌으로. 예, 그럴 때 5, 4, 3, 2, 1 시작. 하면서 몸을 침대에서 이렇게 해야 확 일어나. 예, 만약에 이제 저 상사한테 가서 만나야 되는데 가서 얘기하기 되게 뭐 귀찮아서 얘기하기 조심스럽고 할 때 있잖아요. 이럴 때도 문 앞에서 되게 머뭇거리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이럴 때도 마음속으로 5, 4, 3, 2, 1 똑똑. 와. 그런데 이제 이거를 제가 이제 여러 번 얘기를 했는데 어떤 다른 아나운서 분은 상당히 이거를 다른 방식으로 응용을 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자기는 자기 주문을 그 휴대폰에 알람이 울리게 걸어놔요. 근데 이 알람에 자기가 가장 좋아하는 음악을 걸어요. 그러니까 그 음악이 나오는 순간 몸을 일으키는 걸 연합시키는 거예요. 저희 그 5431이라는 게 저희 어머니도 일어나라 5, 5, 4, 4, 3, 2 영파 일어나시거든요. 예, 그때 이제 상당히 일을 무는 느낌이 있네요. 좀 이렇게. 5, 4, 3 이렇게. 근데 이게 실제로 그거를 이제 심상을 갖고 이거를 시작을 하면 실제로 효과가 있답니다.
자, 그래서 이게 그 뭐 구물이 여러 가지 그게 있지만 그 사람마다 개인차는 다 많기 때문에 그거를 뭐 항상 일률적인 방법만이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좋은 습관을 형성하는 데에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가 이거를 제가 찾아보니까 런던 대학교 심리학과에서 연구를 했더라고요. 근데 사람이 자기 몸에 이제 좋은 습관이 드는데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잖아요. 시간이 걸리는데 이게 개인차가 크대요. 그래서 시간 관리나 자기 관리가 잘 되는 사람은 한 18일만 연속으로 일을 하면 18일만 연속하면 좋은 습관이 된대요. 2주 조금 넘는 거죠. 2, 3주. 네. 그러면 좋은 습관이 몸에 밴대요. 근데 자기 관리가 잘 안 되는 사람은 254일이 걸린답니다. 그거는 거의 뭐 1년에 한 3분의 2 정도까지는 해야 된다는 괜찮아 얘기예요. 크네요. 네, 그런데 평균은 이게 정확히 말하면 중앙치는 66일입니다. 66일이라고 하면 우리가 2달 조금 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이 말씀 드린 이유는 어떤 것들이 변화가 일어나려면 좋은 습관이 나한테 새로운 습관이 이게 몸에 담기려면 적어도 2달은 지속하라. 네, 그 동안에 이제 익숙하지 않겠죠. 중간에 시행착오 같은 게 생기겠지만 원래 그 자체를 시작해서 이걸 한다면 뭐 새롭게 시작해서 뭐 또 운동을 한다든지 또 새로운 뭔가를 외국어를 배운다든지 뭐 할 때 2달 정도는 나한테 시간을 줘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렇게 되면 그게 좋은 습관이 형성된다는 것이 실제 많은 사람들이 경험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그 무리들에게 이 말을 해주고 싶어요. 이게 그 만리장성 뭐 이런 거 하루아침 만들어진 거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어떤 그 변화나 이런 거를 할 때 너무 멋진 변화를 기대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A라고 하는 모습에서 완전히 달라진 내가 될 거야.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런 건 사실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거든요. 근데 이게 하나라도 하는 것이 하지 않는 것보다 낫다. 네, 그게 저는 많은 사람들은 멋진 하나 정도 나한테 성에 차지 않죠. 근데 이 하나를 할 줄 알아야 2개를 하는 것이고 이거를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한 개라도 이걸 하는 것이 하지 않는 것보다 낫다. 그리고 만약에 그걸 해야 된다면 지금 시작해라. 그 시작이 92%다. 네, 시작은 90%예요.